자, 시간 더 드릴 건데 잠깐만 화면 봐주세요.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지 불러와서 이미지 띄우는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기 위해 파이게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처음에 인스톨 다운을 받았고요. 다운 받고 나서는 임포트 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 만들었던 거죠, 저번 시간에.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학원에 나와 계신 분들이나 개인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학원에 나와 계신 분들은 자리가 만약에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인스톨 다시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상태일 거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자리를 바꿨다 혹은 개인 컴퓨터를 썼는데 오늘은 다른 컴퓨터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다 하시면 인스톨부터 한번 다시 하셔야 돼요. 인스톨이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기록이 남아져 있어요, 다운 받았다면. 근데 그게 없으면 파이게임이 제대로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바뀌지 않았고 개인 컴퓨터를 계속 사용 중이시라면 인스톨 없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컴퓨터가 바뀌었고 상황이 달라졌다, 환경이 달라졌다면 처음에 인스톨 한번 해주시고 코드를 실행을 시키셔야 정상적으로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저번 시간 수업을 하면서 저는 경로를 여기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C 드라이브에 사용자, 애드미니스트레이터, 여기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 이 폴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를 코드에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히어로.png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이 파일명은 히어로고요, 확장자가 png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기를 눌러보셔서 파일 확장명을 숨겨져 있는 상태로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요, 얘는 히어로.png가 이름이에요. 여기다 확장명을 붙이면 png.png가 되는 거죠. 만약에 확장자까지가 png가 아니라 확장자 없이 이름만 png였다면 이미지가 제대로 안 떴을 거예요. 네, 뭐 일단 저번 시간에 진행하면서 질문 주신 분이 없으니까 잘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건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다가 넣어주는 이 실제 경로 플러스 파일명, 거기다가 확장자까지 플레임을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할 때 이미지를 추가한다면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좋은 방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확장자가 나타난 상태에서 히어로.png가 되어 있어야지 이미지가 잘 나올 겁니다. 그래야 얘가 알아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린 거고, 일단은 시간을 더 드릴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구글링 하시다 보면은 이것만 더 말씀드릴게요. 얘를 실행을 시켰다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면 하단에 위치해야 되고 수평 가운데 정렬을 해달라는 건 이 이미지가요, 여기쯤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맨 아래에 붙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띄워서 그냥 한 이쯤에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도록, 그걸 말하는 거였고, 이 높이는 제가 지정드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적당히 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수치를 계산해서 얘를 가운데 정렬해서 박아 놓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사이즈를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사이즈를 정해서 요 안에 넣어 놨기 때문에 그냥 계산으로 값을 때려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일단은 그렇게 해보시고, 이제 생각의 발전이 그렇게 먼저 했다가 거기서 이제 값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건 뭔가 코드상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유도리 있게 스마트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이즈가 바뀐다 해도 얘가 가운데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그런 방식을 한번 구글링을 해보시고 구상을 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더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구글링 하면서 점점 정답에 근접해 가시는 분도 있었는데, 이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사실 코드에 정답이라는 건 없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잘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제 좀 더 좋은 방향이라고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얘를 지금 우리가 크기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 위치에 몇 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기까지 끌어내리는 방식, 이렇게 해도 사실 원하는 바를 이룬 건 맞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기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 화면의 크기가 바뀐다거나 이미지의 크기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 얘가 가운데 정렬을 유지하지 못하고 틀어질 거니까 이런 것만 좀 더 스마트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거는 확실히 좀 더 좋은 방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고정된 수치를 코드상에 딱 박아 놓는 거는요, 사실 약간 하드 코딩 같은 느낌이라서요. 이거는 이제 업체나 기업이나 어디에 가서도 선호하지 않는 약간 방식이에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기업들 보면은 하드 코딩으로 만드는 기업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하드 코딩을 약간 하드 코딩을 했다 그러면 좀 심한 곳은 욕부터 나와요. 그런 경우가 진짜 태반이라서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최대한 변화에 스마트하게 동작할 수 있는 코드를 짜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같이 해볼 거고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얘를 해결을 하려면 처음에 뭐부터 생각을 했어야 되냐, 한 단계 한 단계 좀 나아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이미지가 좀 줄여놓고,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이미지가 얘가 여기로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이미지 왜 여기 떠 있어요? 얘가 여기 떠 있는 이유, 우리 코드상에서 이거 했잖아요. 스크린 블릿. 얘로 이 히어로라고 하는 변수, 얘는 뭘 담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미지 넣어줬고 그 이미지의 크기 지정하는 것까지 했잖아요. 히어로에는 지금 크기가 변화된 이미지가 담겨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안 해준다면 원본 이미지 그대로 크기를 보여줄 건데, 우리 화면은 400, 900인데 이 얘가 대충 얼마였지? 한 1500 얼마? 됐던 것 같아요. 엄청 크죠? 애초에 화면을 다 가릴 거잖아요. 당장 지금 얘만 하나 주석을 걸어놓고 실행을 시켜봐도, 이 상태로 실행을 시켜봐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이즈를 변경을 해줬던 거고, 이미지의 위치가 어디였어? 이미지의 위치가 여기 자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100 by 100, 이 100, 100,100은 좌표죠, 좌표. 그래서 가로를 0부터 100 밀겠다, 세로를 0부터 100 밀겠다 했기 때문에 이 왼쪽 상단, 이 점을 기준으로 이미지가 위치하게 되는 거였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하면서 우리가 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꼭지점 좌표가 몇이에요? 여기 0,0이겠죠. 여기는요? 이 자리, 우리 화면 크기가 400 by 900이에요. 여기는 400,0이겠죠. 오른쪽 게 y였으니까, y축이었으니까 지금 x, y가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는 양의 방향이 이쪽이고 y는 양의 방향이 이쪽이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알 수 있겠네요. 얘는 몇이에요? 네, 0,900이겠죠. 여기는 400,900이겠네요. 그쵸? 우리가 화면 크기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면에 이 네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요. 그죠? 이건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400,900이라고 정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가 이 분리대다가 이 자리에 100,100을 줘서인데, 그럼 얘를 여기까지 끌어내려야 된대요. 여기 위치하도록. 그럼 이거 그냥 몇 번 해보면서 계산해가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얘를 그냥 계산한 걸로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거 하나 변수로 만들어 놓고 해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걸 하죠. 지금 400, 우리 사이즈 가로의 너비가 400이니까 400에 나누기 2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이라는 건데 얘를 나누기 2 했대요. 그러면 여기 되겠죠, 200. 이건 당연한 거죠. 그럼 얘 얼추 가운데쯤에 오겠네요. 그쵸? 뭐 정확하게 가운데에 걸치진 않겠지만, 왜냐면 이미지는 좌측 상단 기준이니까 이 좌표에 좌측 상단에 위치할 거고 80 by 80이 이렇게 내려올 거니까 정확히 가운데는 아니겠지만 얼추 이동을 시켰잖아요. 하나하나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히어로 X, X가 아니라 Y, 얘는 900이죠 900 나누기 2를 하면은 너무 화면에 여기쯤 위치할 거니까 좀 더 내려서 얘는 한 200 정도 빼볼까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 X랑 Y를 넣어주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 위치하네요. 근데 얘가 지금 살짝 우편향 되어 있는 이유는 이미지의 좌표 기준은 왼쪽 상단이니까 얘는 지금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좌표 기준으로는 가운데 정렬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근데 다만 이 기준이, 좌표 기준이 왼쪽 상단이니까 이미지가 우편향 되어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얘만 이쪽으로 살짝 옮겨주면 가운데 정렬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왼쪽으로 얼마큼 가야 돼요, 히어로는? 네, 40인데 왜 40이에요? 그쵸? 얘가 히어로가 가지고 있는 크기의 절반만큼 움직여주면 얘가 이만큼 올 거란 얘기니까. 그쵸? 근데 크기가 80이니까 얘를 이 결과에 40을 빼주면 나온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연산을 할 때 나누기 같은 거 값이 나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크기랑 그러니까 화면의 크기랑 히어로의 크기를 지정을 해놨는데 얘네가 연산된 결과가 나눠 떨어진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크기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대요. 이러면 이거 2로 못 나누잖아요. 이런 걸 대비해서 얘를 이제 라운드 함수로 한번 묶어주면, 얘는 반올림을 하는 함수예요. 나누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한번 묶어주면은 반올림된 결과니까, 물론 정가운데에서 1픽셀 정도 차이가 나겠죠,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정도는 사람 눈에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그렇게 많이 달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반올림을 해서 처리를 해주도록 하고, 얘를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왔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드코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게 하드코딩이에요. 왜? 가로 세로를 사이즈를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그냥 400이라는 수치와 900이라는 수치를 직접 숫자로 갖다 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사이즈가 80 by 80이라 절반에서 40을 넣었는데 얘도 그냥 여기 있는 사이즈, 변화시킨 사이즈를 구해와서 나누기 2 해서 여기다 넣어줄 수 있다면 얘가 바뀌어도 얘는 절반 값을 유지하고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고 가로의 크기를 400이 아니라 800으로 늘렸대요. 그럼 지금 이거 당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 안 할 거잖아요. 이런 거죠. 가로를 800으로 늘렸어요. 적용이 안 됐네. 됐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린 가운데 정렬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얘가 그냥 고정된 수치를 박아놨기 때문에 얘가 스마트하게 동작할 수 없는 거죠. 얘는 이제 코드는 말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넣어준 대로만 동작을 한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결과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먼저 시도를 해보셨어야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도를 하고 나서는 생각의 발전이 이렇게 나아갔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우리 그 게임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하드코딩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스마트하게 동작을 시키려면 얘를 구해와야 되죠. 이게 400이라는 수치를 직접 받지 않으려면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400과 900이 사용이 됐으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화면에 가로 길이 그리고 화면에 세로 길이가 필요해요. 그걸 알아야 이 분릿 이쪽에다가 넣어줄 이 변수들의 값을 지정을 해줄 수 있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그렇죠? 일단 이게 필요해요. 이거 어떻게 구해와요? 지금 현재 이게 400이라는 거고 얘가 900이라는 건데 이렇게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자, 이 400과 900은 누구 보고 안 거예요? 우리가? 얘 보고 안 거죠. 화면 크기 설정을 우리가 여기 사이즈라는 리스트 하나 만들어서 400, 900이라는 값을 넣어놨어요. 얘는 하드코딩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거는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정을 해준 건데 자, 400, 900 가로 길이가 400이고 세로 길이가 900인 거 얘 보고 알았죠. 그러면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거 아니에요? 사이즈라고 하는 리스트에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구해올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일단은 요거 해결됐네요. 400, 900 그럼 넣어주면 돼요. 이거랑 이렇게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죠. 그럼 아까보다는 훨씬 스마트해진 거예요. 왜냐? 화면 크기가 바뀌었을 때 이제 얘는 바뀐 크기대로 계산을 해서 보여줄 거니까. 이제 히어로의 크기가 변하는 건 아직 지정이 안 됐지만 화면 크기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가 알아서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됐을 거고 지금 여기가 800이 된다. 그러면 얘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겠죠. 화면 크기에 대한 스마트한 동작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코드 처리를 해줬으니까. 사실 변수라는 거를 사용하고 우리가 객체라는 거를 사용하는, 객체는 좀 다르지만 변수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런 변화하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그때그때마다 수정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먹을 수 있게, 코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큰 의의가 있어요. 지금 얘를 400, 900인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 사이즈 변수를 가지고 와서 활용한 게 아니라 이처럼 값을 박아놨을 때는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바뀌면 얘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400, 900으로 게임을 만들었는데, 만들어서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상사한테 결제를 올렸어요. 이거 이제 출시하면 될 것 같다, 하자. 근데 상사가 400, 900 너무 좁아, 야 이거 사이즈 늘려. 그래서 500, 900으로 늘리래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여기만 고치면 되지만 나중에 게임이 완성이 됐다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이즈가 필요한 부분들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500으로. 너무 귀찮은 일이잖아요.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드 코딩을 하다 보면 빼먹는 게 생기고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럼 어딘가에서 에러가 날 거고, 그 에러를 찾기 위해 또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거. 좀 전에 이렇게 썼던 것보다 이게 훨씬 좋은 방식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40이라는 값, 얘를 스마트하게 구할 수 있는 방식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히어로라고 하는 애한테 스케일로 변경을 시켰어요. 80 by 80으로. 그쵸? 얘를 구해오는 방식은, 사실 이거는 구글링을 좀 해보셨어야 됩니다. get 언더바 사이즈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파이게임에서 제공되는 함수일 텐데, 파이게임 이거는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파이게임 이미지 크기 구하기.
하이트네. get 사이즈 없네. 우리가 필요한 건 결과적으로 이 히어로의 이미지의 크기를 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정해놨던 이 크기를 구해오는 함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얘네 이제 제공되는 거를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어떤 그림가에선 나왔을 겁니다. 제가 지금 원래 봤던 글이 뭐 이거는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get 사이즈를 하면 이 히어로가 갖고 있는 사이즈를 반환을 해줘요. 근데 지금 이 get 사이즈는요, 값을 하나 줄까요? 아니겠죠. 우리 가로 세로가 두 개잖아요. 얘는 하나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못 쓴다라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직접 빼기를 해버리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가로를 빼야 돼, 세로를 빼야 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변수 하나를 더 만들 겁니다. 히어로 위드, 히어로 h. 이거 변수 두 개 동시에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 안에다가 얘를 실행시켜서 넣을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 가져온 값을 위드에 하나 넣어줄 거고요, 헤이트에 하나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는 수업 시간에 만들어 본 적이 없죠, 변수를. 근데 파이썬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이게 근데 이건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사용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연습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 지금 이 히어로라고 하는 이미지에 가로 세로를 구해와서 변수에 넣었네요. 그럼 뭐가 가능한 거예요? 아까 여기 있던 이 40, 얘는 가로 길이 이미지의 가로 길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가 아니지, 이미지의 가로 길이 나누기 2였죠. 그럼 이거 얘 사용해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높이를 사용한 적이 없기는 한데, 자, 간단하게 예로 들으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200을 안 했대요. 히어로의 Y좌표를 마이너스 200을 안 하고 사이즈 1까지만 놓은 거예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이거 실행시키면 이미지 어디 갔어요? 이미지 여기 있는 거죠. 잘 안 보이시죠? 이미지는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위에서 900만큼 내렸으니까. 그럼 왼쪽 상단 여기가 900인 건데, Y좌표가 900이면 화면에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럼 얘를 화면에 보이게 하려면 900에서 이 세로 길이 전체에서 일단 이미지 크기만큼은 한번 빼줘야 얘가 최소한 여기 붙어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좀 더 떨어뜨리고 싶다, 그때 추가적인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일단은 화면상에 나타나긴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써놓으면은 화면에 애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왜 안 나오지?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다. 그리고 위로 가는 화살표 방향키를 눌러야만 갑자기 이제 내 히어로가 여기 있던 게 꼭 하고 올라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히어로의 헤이트를 한번 빼줘야 돼요. 최소한 얘는 빼져 있어야 화면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로 화면에 나올 거니까. 그쵸?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한 이만큼 더 빼겠다. 이러면 이미지 크기가 바닥에 붙어있던 상태에서 150만큼 위로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좀 너무 높은데 싶으면 줄이면 돼요. 뭐 한 120?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내가 얼마만큼 위치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능은 안 만들 거기 때문에 초기에 높이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높이를.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라운드로 한번 묶어주면 좋겠죠. 나눴을 때 결과가 안 나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얘도 결국은. 저는 100으로 할게요. 100으로.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완벽히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는 상태로 나타날 텐데, 자, 크기가 바뀌었다 해볼게요. 400, 900이 아니라 500에 500에 1200이다. 1000 너무 큰데? 850이다. 가로는 좀 늘리고 세로는 좀 줄였어요. 그리고 이미지도 80 x 80이 아니라 한 65로 합시다. 65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제 화면 크기랑 이 히어로의 크기를 아무리 수정을 한다고 해도 가운데 정렬은 변하지 않아요. 얘가 연산한 결과로 분릿을 시킬 거니까. 그렇죠? 이게 훨씬 이제 많이 좋은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이제 그냥 연산, 머릿속으로 계산한 거 수치 때려서 박아놓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유동성 있게 처리될 수 있는, 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이런 코드가 훨씬 좋은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나요? 얘가 정확히 어떤 버튼에 해당하는지. 여기 X 버튼이죠. 이 코드가 없으면 당장 X 버튼을 눌러도 꺼지지 않을 거예요. 얘를 주석을 걸었다면 실행을 시켰을 때 애초에 지금 얘 이동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동됐다. 응답 없음이 떠서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X 안 먹어요. 원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종료에 관한 거 먼저 처리를 해준 거고, 이 종료가 없으면 애초에 무한반복문을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고 그 사이 내용을 채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얘는 저희 그거 화면 색깔 변화하는 거 보려고 K값 넣어놓은 거잖아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근데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거 컨버트 알파라고 하는 이 부분, 얘는 이제 이미지 파일이 PNG일 때는 무조건 붙어야 된다. 근데 PNG가 아니라 JPG나 뭐 다른 거다 그러면 얘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있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쓰여있는 코드 중에서 우리가 허투루 쓴 코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얘를 실행시켰을 때 화면에 나타나는 이 게임창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코드들 중에 허투루 쓴 코드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상황으로 보면은 요거 컬러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곳이 딱히 없으니까, 블랙 하나만 쓰이고 있으니까 요거 정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일단 그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지금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이런 애들을 하나씩 주석을 걸어 보면서 실행을 시켜보고 테스트를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은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구글 콜앱을 통해서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드리고 있잖아요. 콜앱으로 페이지 만들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신 다음에 어떻게 바꾸셔도 결국 원본 남아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돌릴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시도를 해보시고 코드가 막 꼬였어요. 그럼 다시 베이스 캠프 갖다 놓고 얘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다양하게 많이 시도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의 스킬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읽어보면서, 아, 얘는 맞아, 초기화 했었다, 초기화 필요하다 그랬지, 초기화 했어, 게임하면 설정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사이즈를 지정을 했고, 얘를 이렇게 넣었네. 그냥 이렇게 분석하면서 넘어가시기만 하면은 그냥 거기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가져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혼자 또 구글링 하면서 파이게임 라이브러리 뒤져가면서 이것도 한번 추가해볼까, 이것도 한번 추가해볼까, 그래서 많은 시도를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성장이 빨리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 기간 안에 최대한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딱
요약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직접 시도를 해보셔야 되고, 그런 걸 하다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어서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 할 때 구글링 해보시고 답을 그래도 못 찾겠으면 그때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게 문제인 것 같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다라고 방법을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는 이제 개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배워왔던 문법을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정도 내용을 하나 또 기록을 남겨드리고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죠. 5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